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5.18과 관련된 피해자들은 지금도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41년 만에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5.18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양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1년 전 전남도청에 모여 저항하다 계엄군에 붙잡힌 시민군들. 가혹 행위는 물론 모진 고문에 시달렸습니다. 40년이 넘어서도 몸은 물론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선명합니다. 고문 피해입니다. 당시 기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병원 치료를 하고 있고요. 정신적인 트라우마 있고요. 하지만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5.18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길은 지금껏 막혀 있었습니다. 5.18 보상법에서는 유공자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간주해 이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18 관련자들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불가능하게 만든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2019년 5월 5.18 피해자 5명이 이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 심판이 시작됐고 2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헌재는 5.18 보상법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8년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항이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5.18 단체는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길이 열린 셈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생긴 정신적 피해 보상, 트라우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5.18 보상법의 추가 개정 논의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5.18 민주운동 당시 학살의 책임자인 신군부 수뇌부 3인방의 행보가 41년이 지난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5.18 단체를 비롯한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전두환 씨. 41년째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없어 명령을 해. 반면 노태우 씨의 아들 노재현 씨는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 속에서도 대리 사죄 행보를 이어가며 아버지의 뜻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희생된 분들, 또 영령들, 유가족들, 제가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의 총책임자 격인 특전사령관 정호용 씨는 올해 초 5.18 진상규명조사위에 스스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최근에 미묘한 그런 균열이랄까 이런 게 좀 있어 보입니다. 노태우 아들이 아버지를 좀 대신해서 사죄 그 행보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정호용이 이제 자기를 진상조사 해달라. 자기는 그 5.18 관련해서 그런 만행의 직접적 주모자가 아니다. 노태우, 정호용 씨가 전두환 씨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당사자들의 직접 사죄가 없고 5.18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자료 제출이나 증언 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보여주기식 사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전히 자기 책임의 피용으로 지금 진상조사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노재현 씨의 대리 사죄 이 행보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그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를 국립묘지에 안장시키고 싶어하는. 늦게나마 광주에 사죄하고 진실을 고백하겠다는 일부 신군부 수뇌부들.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당사자들의 직접 사죄와 진상규명 협조가 뒤따라야 합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밤사이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에서는 밤사이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이 추가돼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8명입니다.
전남에서는 보성에서 2명, 한평과 광양에서 1명씩 기존 접촉자들이 추가 확진됐고 순천에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어제 전체 확진자는 7명입니다. 한편 한평구는 어제까지 의원 관련 확진자가 이어지자 한평읍 주민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했고 다음 달 13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방역수칙을 강화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또 노조활동과 관련한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서 노동계가 GGM 측에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청년들의 양심과 사상을 짓밟는 면접을 하고도 사과와 반성 없이 일부 응시자의 오해라며 핑계대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용섭 광주시장과 박광태 광주 글로벌모터스 대표는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민들을 위해서 추진된 어촌 뉴딜 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50억 원이 투입돼 선착장이 만들어졌는데 정작 배가 선착장에 접안을 하지 못하면서 차량과 승객을 태울 수 없게 됐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촌 마을에 50억 원 혈세 낭비, 원상 복구라는 플랜카드가 곳곳에 걸렸습니다. 주민들이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들이 나타나자 항의를 시작합니다. 원상 복구! 원상 복구! 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멋쩍은 선착가를 만들어 주려는가 보다. 그렇게 참고 기다려왔는데 결론은 그 돈 다 어쩌고. 지금 안 해도 될 짓을 왜 하냐고요, 주민들한테. 여객선으로 실제 접안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선박의 발판이 선착장 시멘트에 완전히 닿지 못하고 성인 무릎 높이만큼 떠 있습니다. 차는 물론 사람도 승선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양파 마늘이 이걸로 다 이리저리 운반이 돼야 되는데 이 공사가 이래 돼 있으니 피해가 얼마입니까? 지금은 여름이라 괜찮아요. 앞으로 겨울이 오면 이건 미끄러울 것이고. 어촌 뉴딜 사업 일환으로 선착장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2월. 방파제까지 포함해 공사비는 모두 5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투입된 여객선이 최근 바뀌어 신안군이 어촌어항공단에 선착장 설계 변경 요청을 했지만 공단은 이미 설계가 끝났다는 이유로 공사를 그대로 추진해 빚어진 일입니다. 3개년에 끝나야 되는 사업인데 4년 기간 내에 이제 인허가 변경이나 설계 변경을 해갖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었었고. 공사 발주처인 무안군도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 수반되는 대로 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촌 뉴딜 사업으로 추진한 선착장 개선 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의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번 주는 날씨 변화가 심합니다. 맑았다 흐려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낮 사이에 내리다 4시 정도면 모두 그치겠지만 이번에는 비와 함께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고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으로는 1cm 안팎의 우박이 떨어지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서해안 지역은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이 되는데요. 오전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낮고요.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장성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2도, 곡성 25도로 평년 기온보다는 살짝 밑돌겠습니다. 목포 22도, 강진과 영암, 장흥 24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1도에서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남부 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겠고요.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에 기온도 올라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도 주민들이 여수 해양 관광단지 사업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경도 주민들로 구성된 경도발전협의회는 미래에셋이 관광단지 개발에 다시 전념해 줄 것을 호소하며 지역 시민단체들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도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도 입장문을 내고 경도 사업이 지역민들의 우려와 같이 수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수를 찾는 관광객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2월부터 이번 달까지 여수를 방문한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가 증가한 257만 명으로 집계됐고 관광객이 늘면서 여수 지역 주요 숙박시설의 평균 투숙률도 65.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요 관광시설 70곳을 중심으로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